일단 정청래 대표 얘기부터 해볼게요. 오늘 일단 대표직에서는 물러났어요. 근데 연임하겠다고 출마 선언은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오늘 오후에 코엑스 서울국제도서전에 갔어요. 미리 약속하고 간 게 아니고 거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온다. 아, 그렇죠. 는 얘기를 듣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악수도 하고 책도 몇 권 사고 했다고 해요. 아무튼 네, 어쨌든 오늘은 정청래 대표가 첫 번째 뉴스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서용주 네.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정청래 대표, 네. 이제 전 대표, 전 대표죠. 네, 연임 네. 할까요? 도전 할까요? 이거는 뭐 100% 이상 100%, 하는 거죠. 100%. 그러니까 꼭 이게 사실 예측할 필요도 없는 건데 자꾸 할까요 말까요 하는 것들이 저는 조금 시간 낭비 같다. 알겠습니다. 단문단답 한 개만. 단문단답이요? 네, 연임 100% 한다. 연임 도전을 한다. 도전한다? 네. 연임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다. 네. 자, 그 얘기는 좀 이따 좀 자세히 해보기로 하고요. 저는 이 당대표가 언제부터 연임이 뉴 노멀이 됐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거의 지금 이제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옛날에 거의 1인 대표. 정제였을, 1인 정당이었을 그다음에 때. 이재명 대표. 그게 사실상 처음입니다. 네. 그리고 없습니다. 집권당으로서 연임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도전이죠. 근데 이 정동영 대표도 뭐 연임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게 새로운 유행인가 보다. 제가 요새 이런. 그렇죠. 그 새로운 유행보다는 하여튼 새로운 노골적인 욕심인데 그걸 이렇게 대놓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연임은 누가 봐도 좀 과욕인데 뭐 나도 연임 뭐 이러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할 수도 있겠다. 뭐 연임이 정상인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걱정이 그게 좀 뭐 들어요. 정상적으로 맨날 그렇게 하는 건가? 근데 이제 정치가 상황에 따라서 그 연임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구성원들의 동의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능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연임이 내가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 권한으로서 연임의 환경을 억지로 만들어 연임을 하는 것은 안 되죠. 근데 사실 또 연임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저는 진짜 단답형으로 좀 얘기하면 집권 여당 대표가 연임하는 것은 권력에 대한 어떤 욕심이 더 강하다고 봐요. 네. 집권 여당의 위치는 다 야당이었을 때 연임을 하는 것은 야당 대표가 뭐 얼마나 싸워야 되니까 고생이거든요. 근데 집권 여당의 연임은 더 말하자면 풍요로운 자리인 거지.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권력의 어떤 그 탐욕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지하고 싶은 그런 과욕이다라고 봤을 땐 연임도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평가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 옛날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4선했잖아요. 사선했죠. 무려 4선. 네, 무려 4선을 했어.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죽고 나니까 야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바꿨죠. 네, 연속해서 두 번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트럼프가 한 번 하고 나서 중간에 딴 사람 했으니까 나 다시 한 번 할래. 그렇습니다. 연속이 아니니까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연임이라는 건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미국 국민들이 워낙 이분이 워낙 잘한다. 그래서 이제 경쟁자가 거의 없으니까 한 건데 지금 한국 정치에서 벌어지는 건 그건 아니죠. 네. 서영주 소장님, 문재인 전 대통령 네. 잘 아시죠? 네, 알죠. 같이 그 대선도 치렀고. 네. 오늘 정청래 대표가 찾아가기 전에 평산에다가 물어봤대요.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시냐. 그랬더니 보좌진들이 안 가르쳐 주지. 그래서 이거 오지 말라는 얘기인가?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정책 부담이 있죠.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사람이 좋다가도 싫고 싫다가도 좋으니까. 만 이른바 근데 요새 뭐 유행하는 뭐 어쩌고. 저는 그 뭐 문조 쪽에 대한 그 조금 비속어에 가까운 뭐 털자가 들어가서 그런 거 그렇습니다. 같아요. 문조 어레유 이러면 좀 괜찮아요. 어자가 털을 어로 바꾸면 돼요. 근데 저는 사실상 그 전직 대통령을 이 어떤 이 당내 싸움에 끌어들이는 자체가 옳지 않다고 봐요. 네. 저는 문조 어레유가 아니라 조어레유 정도. 뭐 조국 문 빼고. 네, 문 빼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왜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하고 각을 세워서 우리
진보 진영이 비추는 대통령인데 그리고 그런 의도도 없을 것인데 이 진영을 나누기 위해서 거기에 전직 대통령을 갖다 놓은 거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금 굉장히 마음이 좀 상하셨어요. 많이 상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나 빼줘 할 수도 없잖아요. 아닌데.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발언을 아끼고 있는 것인데 정청래 전 대표 참 고약한 것 같아요. 끌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기 출판 기념회인가요? 도서 관련돼서 국제도서전. 네. 국제도서전 일정이 있는데 윤건영 의원이 일서에 해명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서로 간에 합의된 일정이 그건 아니고 아니에요. 네. 정청래 전 대표가 쫓아온 거다. 그렇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금 이번에 정청래 전 대표의 연임 도전에 끼어들지 끌어들이지 마라. 그리고 이재명 그 대통령과의 어떤 갈등 구도에 있어서의 한 축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단 말을 그런 얘기. 애둘러서 한 거예요. 부담스럽구나. 아, 별로 안 그렇죠. 좋아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포인트는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해석을 하기가 참 어려운데 정청래 대표가 연임되면 이재명 대통령 레임덕 빠진다. 네. 그래서 이 정청래는 정권 교체의 선봉장,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재집권하는데 아마 선봉장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진담인가요? 농담인가요? 아니, 근데 대부분 그렇게들 얘기하지만 그걸 안철수 의원이 얘기했다는 게 좀 특이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평론가들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글 쓸 수도 있는데 그 지금 본인이 대선 후보에 나왔던 사람으로서 거기다 대놓고서 그런 얘기가 좀 격이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네. 그런 관측은 많이 하잖아요. 이번 선거가 8월 17일 날 민주당 경선이 누가 이기든 간에 굉장히 상처뿐인 영광 혹은 피로스의 승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될 경우에는 야 대통령의 그 뭐랄까 영향력이라는 게 이렇게 줄어들었구나. 이렇게 별 볼 일 없구나. 누구죠? 김민석하고 송영길하고 합작을 해도 안 되는구나. 네.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실질적인 레임덕이 좀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지금 싸움 과정에서 워낙 치열했기 때문에 아마 보복심 같은 것도 좀 있을 것이고, 앙금 같은 게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반대로 정청래 대표가 지고, 둘 중에 한 사람이 됐다 하더라도 그게 이렇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쉽게 씻겨 나갈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앙금은 그냥 남겠죠. 앙금은 남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이게 표출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싸움은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는 그런 경선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안철수 그 의원 같은 경우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정청래 대표가 뭐 계속 싸워보세요. 계속 들이받아 보세요. 그럼 우리한테 좋지.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걸 안철수 의원이 하는 건 좀 이상해. 근데 말의 내용은 그럴 수 있다. 네, 뭐 그럴 수 있죠. 뭐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자, 실제로 3파전 네. 이게 계속해서 지금부터 한 달 반 동안 가열되면 네. 민주당 폭 망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3파전이 어떻게 잘 치러느냐에 따라서 폭 망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안 망합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의 연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는 네. 그냥 산수 같은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넘어서서 1년 한 20일 좀 지나고 있어요. 네. 1년 20일. 2년차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지방선거의 결과 자체가 전광판 스코어는 나쁘지 않지만 안으로 봤을 때는 참패라고 해도 민주당이 부정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패한 거예요. 그리고 오직 지방선거에 대해서 승리라고 평가하는 사람은 정청래 전 대표 지도부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조차도 2번이나 국민의 겸허한 어떤 이런 채찍질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각성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보 진영이 그 다음을 도약하는 데 있어서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면 위대한 승리라고 지방선거를 규정하는 그 지도부가 다시 연임을 한다면 네. 또 그대로 갖고 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구도를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정치공학적으로는 집권의 연차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정을 이제 뭐 새롭게 또 드라이브를 걸어요. 근데 정청래 전 대표가 연임에 성공해서 딱 당대표 있어요. 총선 권한도, 공천권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161석에 집권 2년차가 될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결재를 정청래 대표한테 받을 거예요. 모든 국정의 드라이브는 국회 입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당으로 주도권이 넘어가겠네. 당연하죠. 그러면 대통령이 눈치 보면서 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이게 2006년, 7년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 여당에 있는 열린우리당에 있는 의원들이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당정분리라는 이름하에 대통령을 외롭게 만들고 대통령을 따라주면 없이 여기는 그런 태도까지 보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재집권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전체적인 그림이 다 누구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가 이건 개인의 욕심이에요. 아니 연임해서 좋은 사람은 정청래 대표랑 정청래 주변에 있는 대표 주변에 있는 지도부와 그 줄을 서서 공천을 기다리는 사람들 외에는 대통령도 안 좋지, 대한민국 국민들도 안 좋지, 정치권 전반에 대해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하지? 그래서 좋은 말로 아니 나가지 마십시오 해도 아니 국민과 당원을 믿고 가고 아무도 인정 안 하는데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과 한 몸이라고 하면 아니 받는 이재명 대통령조차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그럴까요? 지난주에 귀국하는 날 송영길 전 대표하고 이제 만찬이 아니고 술을 꽤 하셨던 모양이에요. 네, 저녁에. 예, 뭐 수정방을 먹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그러면 정청래만 아니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일까요? 그 두 분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미워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정청래 전 대표 연임을 반대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싫어서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등산화, 트레킹화로 유명한 트랙스타 제품을 마케타니가 공식 협약으로 제조가 직판가로 준비했습니다. 트랙스타는 발볼이 넓은 한국인의 평균 발 모양에 맞춘 상품을 만들어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더욱 인정받는 브랜드입니다. 특히 손을 쓰지 않고도 편하게 신을 수 있는 트랙스타 핸즈 프리 제품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인터넷 최저가와 비교해도 25%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 클릭해서 바로 주문 가능하고요. 주소창에 마켓하니 입력 후에 검색해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010-2885-3244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계속 두 번, 세 번의 메시지가 뭐냐면 지금 집권 여당의 대표가 조금 더 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국정 운영과 결을 맞춰줘야 되는데 네. 정청래 지도부에서 보여줬던 것은 우리 편만 가지고 집권 여당을 운영하려고 했던 것이고 갈등 구조, 그 다음에 공격성, 선명성만 가지고 집권 여당 운영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을 보다가 집권 여당을 보면 이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과 당심의 괴리를 대통령은 좀 메꿔보려고 하면 정청래 전 대표는 지난 1년 동안 그 괴리를 또 대통령이 좁혀놓으면 벌리고 이 자체가 이번 지방선거에 결과로 나타난 게 아닌가 하고 대통령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정청래 대표 고생하기는 하셨지만 그 다음은 조금 내 국정 운영의 스타일에 맞는 그런 분하고 일하고 싶어요라고 저는 애둘러서 얘기한 것 같은데. 국민의힘 쪽에서 김정욱 최고위원 네. 보시기에 실제로 그런 김민석이나 송영길 이런 분들이 여당 대표가 되면 좀 야당하고 좀 뭐 폭넓게 대화도 하고 이럴 걸로 보세요? 그렇지 않다고 보세요? 뭐 그거보다 아무래도 정청래 대표보다는 훨씬 그 공간이 넓어질 것이다. 그렇게는 생각을 해요. 여야 관계는 좀 나아질 수 있죠. 좀 나아질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렇군요. 근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은 그냥 권력 투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냥 현재 권력을 갖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분들 네. 그리고 그 권력을 우리가 만들어줬잖아. 근데 왜 우리를 이렇게 우습게 생각해? 그리고 당신 말이야 대통령 됐어도 다음 대통령은 우리가 결정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른바 뭐 아까 뭐 소거라고 그래서 제가 쓰지는 않겠습니다. 문조 뭐시기라고 하는 그런 분들. 그분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 투쟁이에요. 그리고 싸우는 이유도 별로 뭐 명백치가 않아요, 사실은. 당대표 나오겠다는데 그걸 무슨 대통령까지 나와서 나오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암시를 하는 것도 이상한 거고 또 본인이 두 번 계속 연임해야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뭐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되니까 한다.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아니 검찰은 이미 콩가루를 만들어 놨잖아요. 가루를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 공소청 만들고 그다음에 국수본 만들고 검사들 다 죽여놓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지금 남은 거는 단지 그냥 그 보안수사권의 문제인데 보안수사권에 대해서는 거의 100이면 100 그 법조인들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거를 그냥 밀어붙이기 위해서 이게 검찰개혁이다. 저는 허수아비 때리기라고 생각해요. 무슨 검찰개혁이야 그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서 내세우면서 재선의 명분으로 삼는 것도 그것도 이상해요. 근데 여권 내부에 권력투쟁 성격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는데.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요. 자연스럽게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